점과 내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요. 일단은 외분점과 내분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익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야 돼요.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보면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어요. A랑 B의 길이를 3이라고 놓고 B와 C의 길이를 2라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이제 몇 개 해보면은 감이 좀 올 거예요. AC라는 선분 있죠? AC라는 선분을 점 B는요. 3대 2로 내분하는 점 B가 됩니다. 자, 안쪽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하고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선분 AC를 3대 2로 말 그대로 나누는 점이 B가 되니까 B가 내분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, 예를 들어서 이렇게 CA라고 자리를 바꿔주면요. 똑같이 3대2로 써도 앞에 있는 값이 C고 뒤에 있는 값이 A이기 때문에 얘를 3대2가 아니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B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. C와 A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B,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선분 AB를 점 C가 선분 AB 바깥쪽에 있는 점 C죠. 점 C가 5대 2로 외분한다. 외분점 C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선분 AB의 길이를 점 C가 A 대 B를 총 길이 5대 2로 외분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. 자리를 바꿔서 BA를 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점 C가 몇 대 몇으로? 앞에 B가 있고 뒤에 A가 있으니까 2대 2 더하기 3, 5, 2대 5로 외분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. 자, 그럼 여기서 문제. 점 A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할까요? 외분이겠죠, 당연히. BC, 선분 BC 바깥쪽에 A라는 점이 있으니까 BC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할까? 앞에 B가 있고 뒤에 C가 있으니까 3대 5로 외분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. 점 A는 BC를 3대 5로 외분한다. 다시 점 A는 그러면 CB를 몇 대 몇으로? 5대 3으로 외분한다. 바깥쪽에서 나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. 외분점과 내분점 좀 이해가 되죠? 그쵸? 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수직선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다 가능해요. 뭐 A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인데 걔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내분한다 외분한다라고 했을 때 총 거리를 비례배분 이용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계산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두 개예요.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A, B를 예를 들어서 뭐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 C. 근데 이렇게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 C, A랑 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 C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C가 어디쯤 있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이 연습이 돼야만 가능해요. 이 연습이 돼야만. 알겠죠? 그럼 5대 3이라고 아까 얘기했나요? 5대 3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은 A, B를 5대 3으로 외분하기 때문에 C가 B 넘어서 있는 거예요. 그래야 A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5대 3 형태로 C점이 한 여기쯤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물론 구할 수는 있죠. X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닮은비 이용해가지고 또 Y값에 대해서 닮은비 이용해가지고 정리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? 어디 써 있을 텐데. 여기 있네요.
사실 그냥 이제 수직선상에 있는 점 A, B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도 가능하다? 비례 배분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, 그러면은 이제 이 좌표 평면 위에 x1, y1이라고 있고 x2, y2라는 두 점이 있고 얘네 둘을 m 대 n으로 일단은 내분하는 점부터 내분하는 점의 좌표 공식입니다. 자, m 플러스 n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m 대 n이잖아요. 크로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mx2 그리고 nx1 그죠? 더하기 공식이에요.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y 값도 똑같이 m 플러스 n 분의 my2 ny1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주면 된다. 그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이 탄생했고요. 중점은 쉽죠. 중점은 x값 두 개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어느 값이 될 거고 y값도 마찬가지로 y1 더하기 y2 나누기 2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. 자, 외분점을 보기 전에 이제 내분점부터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네요. 몇 개 좀 풀어볼게요. 자, 두 점 A, B에 대해서 선분 A,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공식을 한번 써보면 2대1이잖아요, 지금. P가 그럼 2 더하기 1, 3분의 2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, 그 다음에 4, 1은 4, 두 개 더해주면 된다. 그럼 0콤마네요. 0, 그 다음 3분의 6이 12, 그리고 마이너스 3. 요거 계산하면은 3이 되겠죠. 그래서 P점이 0,3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A,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Q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. 그럼 Q라는 점은 2대3 내분이니까 2 더하기 3, 5분의 2랑 마이너스 2랑 크로스로 들어간다 그랬죠. 마이너스 4, 그리고 4, 3, 12 더하기 12 이렇게 들어갈 거고 5분의 Y값도 6이 12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. 그럼 정리를 해보면 5분의 8 잠깐만 5분의 8,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. 그래서 이 Q점과 P점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X값 두 개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면 5분의 4. 그 다음에 Y값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5분의 18에다가 나누기 2 하니까 5분의 9 해가지고 5분의 4, 5분의 9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. 자, 점 A, B를요, t 대 1-t로 내분하는 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. 그 내분점을 우리가 좀, 정리를 해보면 두 값 더한 거죠. 그럼 1분의네요, 1분의.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면은 7t 더하기 2, 1-t. 요렇게 곱한 거고. 그 다음에 y 값도 1분의 마이너스 t에다가 얘랑 5랑 곱한 거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t 요렇게 지금 되겠죠. 앞에 있는 거 좀 계산해보면 7t에서 2t를 빼니까 5t가 될 거고 더하기 2가 됩니다. y값은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5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얘가 제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하면 뿔뿔이죠. 플러스 플러스.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. 둘 다 플러스가 되는 t값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. 그럼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넘겼을 때 요렇게 지금 돼요. t가 6분의 5보다 작다. 6분의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. 요렇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이 t 대 1-t라는 이 비율이 있잖아요. 얘가 지금 뭐야?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? 이 자리에. 없죠. 뭐 마이너스 2대 뭐 요런 거 우리 비 배울 때 절대 그런 거 안 배웠죠. 그죠? 그럼 둘 다 양수여야 되거든. 뭐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죠. 근데 일단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t도 0보다 크고 1-t도 0보다 크다.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보면은 t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. 그러면 전부 다 만족하는 그 t값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? t가 그러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6분의 5가 1보다 작으니까 6분의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.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. 이거 잊지 마세요. b, t랑 1-t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? 없다. 자, 그 다음에 두 점 A, B를 이은 선분 A, B의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는데 자, 얘는요 문제 A, B 대 B, C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일까요? 이거 애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2대 1이라고 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.
근데 우리 6학년 때 비례식 배웠잖아요.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써서 얘가 나온 거야. 그럼 얘가 안 나오잖아 지금. 어떻게 바꿔야 돼? 1대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. 아니면은 AB가 더 작은 거잖아. BC가 더 큰 거고. 예, 그렇게 해서 정리해 줄 수도 있고. 자, 근데 지금 AB의 연장선 위라고 지금 돼. 선분 AB. 선분 AB. A부터 B까지가 선분 AB잖아. 근데 그 연장선 위라고 하니까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바깥쪽 외분점 얘기하는 겁니다. 거기에 C가 존재해야 된다. 그때 AB 대 BC가 1대 2가 되므로 AB를 1로 잡으면 BC가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.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점 C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C를요. 예를 들어서 뭐 A, B라고 잡고 A와 C의 1대 2 내분하는 점 B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. 내분점 공식 써가지고 아니면은 A, 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 C로 잡아줘도 돼요. 두 가지 다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앞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. 다시 자 A와 C의 1대 2 내분점 B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A, B의 3대 2 외분점 C라고 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는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. 얘가 0,1, B는 7,5 이 두 점을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. 아 근데 여기 지금 내분점 공식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내분점 쓸까요? 뭐 그렇게 합시다. 그러면은 A랑 C의 내분점 7, 5 지금 1대 2 내분이죠. 1대 2 내분. 자 그럼 공식 써가지고 1 더하기 2 3분의 그리고 크로스로 1A 그 다음에 2 0 그냥 A네요. 그죠? 콤마 그 다음에 3분의 1B 그리고 더하기로 연결 2가 되겠죠. 그 값이 얼마다? 7,5가 된다. 그러면 A 값은 얼마다? 21이고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냐? 15가 돼야 되니까 13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. 자,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래요.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뭐가 있어요?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? 2등분한다. 그쵸? A, B, C, D라고 이렇게 잡아줬을 때 지금 B랑 D의 중점이랑 A랑 C의 중점이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. B랑 D의 중점은 2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7이 되겠죠. 그 값이랑 뭐랑 똑같다? 중점, AC의 중점 A-2를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을 2로 나눈 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. 그럼 A 값이 얼마고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7이 되는 거고 B 값은 얼마고 4가 된다.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 각의 이등분선이네요. 이거 오랜만에 나오네.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었던 거 기억나요? 이렇게 각을 이등분할 때 AB 대 AC는 누구랑 같다? BD 대 CD와 같다.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게 된다. 그죠?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었던 공식이에요. 자, 그렇게 했을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배웠잖아. 그죠?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찾고 A부터 C까지의 거리를 찾습니다. 일단 AB 거리를 먼저 찾아보면 루트 3, 3은 9에다가 플러스 16 계산하면은 얘는 5가 되겠죠. 그 다음에 7, 6, 66에 36 더하기 88에 64 하니까 얘는 100이 되니까 10 되겠네요. 그죠? 그럼 여기가 1대 2 형태로 나옵니다. 그러면은 B와 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D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. 그럼 두 개 더해주면 3분의 7 크로스로 마이너스 4 계산하면은 1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 3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2 요렇게 지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1,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무게중심이 나와요.
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 성질이 있었는데, 무게중심의 성질. 일단은 무게중심은 이렇게 변의 중점에서 반대편에 이은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무게중심.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짧은 거 대 긴 게 1대2, 짧은 거 대 긴 게 1대2, 짧은 거 대 긴 게 1대2가 된다라는 거 외웠었고, 두 번째는 이렇게 나뉘어진 6개의 삼각형들이 전부 다 넓이가 어떻다? 동일하다. 그쵸? 나뉘어진 6개의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동일하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, 우리가 점 좌표를 알 때요, ABC의 좌표를 다 알 때 그때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x1, y1 지금 밑에 다 적혀 있죠? x1, y1, x2, y2, x3, y3라고 했을 때 쉬워요.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요. y 값도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줬을 때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올 수 있다. 그건 중학교 2학년 때 안 배웠잖아. 그쵸? 근데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성질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. 자, 무게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0,0일 때라는 거죠. 그죠? 그럼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을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0이 된다. 즉 A 플러스 B는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. 자, Y값도 B 마이너스 2A 더하기 7을 3으로 나눠준 게 얼마다? 0이다. 그러면은 B 마이너스 2A가 얼마다? 마이너스 7이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. 두 개 빼볼까요? 위에서 아래 빼면은, 그럼 3A는 위에서 아래 빼니까 6이 될 거고, A는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고, B는 마3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.